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인카넥스 헬스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10-K 연차 보고서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금 인카넥스 헬스케어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카넥스 헬스케어가 어떤 회사냐?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임상 단계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죠. 첫 번째 IHL-4EX, 이건 수면 무호흡증,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경구 복합제입니다. 드로나비놀하고 아세타졸 아미드를 섞은 약이에요. 두 번째 PXX-001, 이건 사이키델릭 기반 치료제입니다. 쉽게 말해 실로시빈을 활용한 범불안장애 치료 후보입니다. 세 번째 IHL-675A, CBD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복합제로 염증성 질환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호주에 본사가 있지만 앞으로 두바이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자금 접근성과 규제 측면, 인력 유치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기술은 많아 보이지만 시장이 지금 묻는 건 단순합니다. 현금은 있냐? 임상은 진행 중이냐? 규제 경로는 뚜렷하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뭐가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9월 29일 10K 제출입니다. 이게 제일 큰데요. 작년 회계연도 전체 사업과 재무 리스크까지 싹 정리된 자료죠. 자, 둘째가 유동성 업데이트인데요. 9월 말 기준 배제한 현금이 무려 7,340만 달러입니다. 단순히 돈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자금 확충을 크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간 운영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 약 1251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즉 당장 굶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돈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셋째는 발행 주식 수입니다. 9월 말 기준 약 3억 4,770만 주, 2분기 동안에만 1억 6,328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이걸로 4,020만 달러를 조달했고 순유입은 3,870만 달러. 다시 말해 희석은 있었지만 현금을 좀 확보한 거죠. 자, 네 번째가 파이프라인 현황인데요. IHL-4EX 임상 이상 결과에서 AHI, 그러니까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최대 83% 줄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저용량에서 특히 효과와 내약성이 좋았고요. 삼상 설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PXX-001은 내년이 아니라 2026년에 EB 임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IHL-675A는 호주에서 환자 모집이 안 돼서 임상 중단한 상태지만 미국에서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본사 이전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두바이로 가겠다고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과 네트워크 접근을 노린 움직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0K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은 6월 말에 1,503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는 7,340만 달러 확 늘었죠. ATM 발행 덕분입니다. 순손실은 4,688만 달러, 적자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R&D랑 관리비가 좀 크죠. 운영 현금 흐름은 연간 1251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전년보단 줄었습니다. 주식 발행 얘기도 좀 해보면 2분기에만 1억 6,328만 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총 4,020만 달러를 받았고 수수료를 빼고 3,870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희석은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비용으로 뭘 샀냐입니다. 인카넥 헬스케어는 그걸 현금으로 샀습니다. 당장은 숨통이 좀 트였죠.
자,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우선 현금 7,340만 달러. 이게 삼상 스타트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9월 말 기준으로 확보한 비제한 현금이 7,340만 달러는 단기적으로 꽤 큰 규모입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환자 모집이라든지 초기 운영비라든지 CRO 계약이라든지 생산 준비 등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상 전체는 보통 수천만 달러 이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까지는 괜찮지만 전체 구간 커버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중간 이후에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좀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임상 3상 설계인데요. 3상 설계는 약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CPAP 내분래성 환자, 신환자군 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엔드포인트, 약효를 어떤 지표로 입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간 분석 여부, 임상 중간에 데이터를 좀 점검을 하느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지역 분산, 호주, 미국, 유럽 등 여러 지역에 걸쳐 환자를 모집하느냐. 즉 이 조건들이 제대로 설계가 돼야지 FDA 승인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포지셔닝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의 기존 표준 치료는 CPAP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포기한다는 점이죠. 인카넥 헬스케어는 바로 이 CPAP 불내성 환자 또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라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타겟팅이 성공을 하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 상당 부분을 경구 복합제로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희석의 사용처인데요. 최근 주식 발행으로 4,020만 달러, 순 3,87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입니다. 임상 제조 규제 준비에 쓰였다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운영비나 간접비로만 빠져나간다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분기마다 현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바이 이전인데요. 회사가 본사를 두바이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주소 옮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금 접근, 세제 혜택, 규제 효율성, 인력 유치 같은 실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단순 선언에 그친다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 창구가 넓어지고 규제 승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면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7월 중순에 급등 이후에 급락이 왔고 이 박스권을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노렸지만 상승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숏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빠졌으니까 지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선은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맞다. 자,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는 게 맞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빠르게 말아올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이 저점 부위를 이 구간에서 방어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이쪽 구간에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선 지표에서도 지금 숏 시그널이 나왔고 매수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즉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직까지도 황금선 지표를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거 사용해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롱 시그널에서 매수하면 급등 나와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롱 시그널에서 익절, 롱 시그널에서 익절,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그널 신호 꼭 받아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우선은 제가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뭐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뷰인데요. 자, 트레이딩 뷰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 후에 진표 상단문이 나오면 여기도 클릭, 그러면 설문조사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부자 되는 지표 클릭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그리고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턱대고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구독.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써보니까 너무 잘 맞고 너무 편하더라 그러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저희 채널 홍보 좀 많이 해주신 다음에 같이 수익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 한 달 동안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현금은 늘었고 주식 발행은 있었고 파이프라인은 굵직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임상 3상 개시와 초기 데이터 그리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카넥 헬스케어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